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태도입니다. 지은이 웨인 다이어, 옮기니 이한이, 펴낸 곳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입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과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자랐지만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의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꿈, 인생, 행복 등에 대한 글을 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종신 교수직을 벌입니다. 저자는 수십 권의 저서와 수많은 강연,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서 타인이 원하는 인생이 아닌 본인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뭔가 달라지고 싶은데 계속 달라지지 않아 고민이라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믿을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선택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를 가로막는 일, 계속 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모두 내 선택이에요. 모두 나의 몫입니다. 지금의 나는 인생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책 각 장의 말미에는 그 장에서 다룬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일기로 쓸 질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직접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난 못해요에 담긴 그릇된 믿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를 어떻게 대하라고 내가 말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긴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들은 현실이 다르길 바라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나처럼만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 텐데, 내가 지금과 다른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기름값이 오르지 않으면, 실직 상태가 아니라면, 상황이 지금 같지만 않으면, 이들은 지금의 현실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날 좀 내버려둬요. 난 못해요. 난 불안발작 증세가 있어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분노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습격해 오는 일도 물론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스스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해고를 당하고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누군가가 아프고 가까운 사람이 죽고 상사가 이상한 지시를 내리고 냉장고가 고장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울 수 있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속상해하고 지금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 책임있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든 탓을 하지 마세요. 삶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면, 자녀나 부모가 당신을 막 대한다면, 공부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상사가 귀찮게 한다면, 그건 모두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겁니다. 한 내담자가 자신이 얼마나 가여운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결혼했다면서요. 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남편은 혀꼬인 소리로 말해요. 한 말을 하고 또 하죠. 냄새도 얼마나 지독한지. 남편은 모든 게 다 끔찍해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해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보죠.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혀꼬인 소리로 말하고 한 말을 하고 또 하고 냄새도 나쁘고 모든 게 끔찍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하고서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누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알코올 중독자처럼 행동하는 알코올 중독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본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일까요? 남편분은 본래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스스로를 가엾게 만드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더욱더 가엾게 만들고 있나요? 왜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나요? 스스로가 가엾다고 말하면 결국 가여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여운지 계속 말하게 되는 상황은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돼요. 남편분이 아니라요. 저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극복해야 할 단점이 있다고 여기거나 어떤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거나 직업상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그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게 합니다. 저 자신도 살아가면서 이 일을 숱하게 했습니다. 한 예로 테니스를 몇 년째 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난 백핸드로는 못 쳐 라고 점점 더 믿게 되었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무척이나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주입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연습만 하기보다는 백핸드로 하는 모든 걸 해보는 저 자신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죠. 난 드롭샷은 못 쳐 라고 말하지 않고 백핸드로 드롭샷을 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난 절대 드롭샷은 못해 같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뭔가를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면 그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테니스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런 행동을 차마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의 점원이 내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건 저들의 행동이야. 이건 저들이 책임져야 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친절함을 담아 대응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직원에게 가거나 매니저를 부르거나 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며 물리적, 정신적, 지적,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괄시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도록 허락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친절과 애정을 담아 행동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면 비안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시안, 디안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계획은 모두 인간으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적 믿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무척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척이나 아름다운 100만 달러짜리 꽃병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함부로 다루지 않겠죠. 그 꽃병으로 캐치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닥에 던지지도 않을 거예요. 행여 흠이라도 날까 싶어 안전한 곳에 두겠죠. 당신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가 무척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면 절대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마구 먹어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건 난 아무 가치도 없으니 막 다뤄도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 자신이 홀로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홀로 있는 사람을 좋게 느낀다면 홀로 있는 것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멋진 일이죠. 당신이 지금 그토록 멋진 사람과 함께 있을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늘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닐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자아는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척이나 어리석은 짓이죠. 나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내가 믿기로 한 것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둔하거나 유리에 꽝이라거나 수학에 젬병이라거나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가진 게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스스로 해온 선택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자기 책임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세요. 자존감이 있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전적으로 자신을 믿기로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조화와 공존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믿으면 이런 완벽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누군가가 이제는
아름답고 중요한 꽃병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태도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내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경험하며 이는 어떤 일을 문제로 만들어 버리도록 처리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모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결책은 외부의 누군가나 뭔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가여운 처지로 내몰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대할 테니까요. 그러면 당신의 처지가 더 나아지겠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문제만큼이나 해결책 역시 자기 안에 있음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힘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한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영업사원이고 고객을 만나러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정신, 인간성, 성스러움, 영원성 및 당신의 모든 것, 가로 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웨인이나 조, 셀리라고 불리는 포장지 속에 담겨 있는 가르 닫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려 있나요? 이 일은 잘 안 될 거야. 난 영업에 맞지 않아. 난 이런 일에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은 계속 애둘러 말했고 이번에도 결론을 안 내릴 거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일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으면 늘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인종차별이 퍼져나가는 걸 보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반대로 인류애가 세계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면 역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의식이 모여 우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확장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각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정신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난 저걸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딸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누워서 아이를 다리에 올리고 비행기를 태워주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행기를 태워주었는데 다들 혼자서 균형을 잘 잡았지만 딸아이는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가지를 시도해 보기로 했죠. 전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머, 아빠 책 제목이 뭐지? 믿는 만큼 보인다. 그럼 소머는 뭘 믿지? 난 믿어. 자, 아빠는 대답이 듣고 싶은데 소머는 뭘 믿지? 난 믿어. 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럼 소머는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알지? 그럴 능력이 있지? 응,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는 아이를 다리 위에 올리고 번쩍 들었죠. 딸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혼자 균형을 잡았습니다. 소머가 한 거라곤 생각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아이와 할 줄 모르는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수영하는 법을 알게 된 순간 전에 없던 신체적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 뿐입니다.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바꾼 결과죠. 신체가 생각에 적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사원이 없다면 사원에서 당신의 마음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외부로, 신체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인간다움에 있으며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란 그저 의견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늘 가장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의견이 늘 진실도 아닙니다. 최소한 나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판단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의견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날 상처 입힐 수 없고 날 파괴할 수 없으며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평판 역시 의견과 마찬가지로 별 의미 없는 개념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천 개의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존재이고 당신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당신의 평판도 마찬가지여서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쏟아내는 평판은 수천 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말을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하는 건 당신의 권한받기입니다. 당신의 평판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게 아니며 타인의 의견 속에 존재합니다. 테리콜 휘트커가 쓴 당신이 날 뭐라고 생각하든 나와 상관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 제 평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평판은 외부에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느 수준에서 하든 카네기홀에서 강연을 하든 친구들과 앉아있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며 그들의 상황에서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예전에 더 투나잇 숏에 여러 번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는데 그때마다 시청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거나 재미있고 인상적인 말을 하면 이런 편지들을 받곤 했죠. 엄청 재미있는 농담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죠? 하나도 재미없어요. 당신의 한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취향이 나쁘군요. 편지들은 이렇게 다 다르고 사람들은 저에 대해 각자 다른 평가를 내리지만 그 어느 것도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전 농담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건 평판은 신경 쓰지 않되 제 고유한 성격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고유한 성격에 대해 저는 책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의견이고 그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기 때문이죠. 거듭 말하지만 그건 제 소관 밖의 일입니다. 제 손이 닿는 건 오직 저의 개성이에요. 이건 제 생각과 제 안에 존재하는 애정에서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판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낸 어떤 책에 관해 두 통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통에는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은 후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제 공으로 돌렸어요. 다른 한 통에는 제 책이 정말로 별로라서 환불하고 싶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책에 대한 불평을 써서 보낸 독자에게는 그날 온 멋진 편지의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찬양하는 편지를 보낸 독자에게는 불평하는 편지의 사본을 보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자신을 소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것 같나요? 타인의 생각은 그저 타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타인의 생각이라는 외적인 동기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성공을 즐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태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